네, 오늘부터 10월 16일에 치러질 이 재보선 후보 등록 시작이 됩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 부위원장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열리는 부산을 찾아서 민주당을 향한 지지를 호소를 했습니다.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성남시라고 하는 동네가 과거에 그 국민의힘 그 시장이 8년간 재임하면서 전국에 유명했습니다. 부패하고 무능하고 유명했죠. 그런데 몇 년 사이에 전국의 최고 도시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금정 구민 여러분 기회를 주십시오. 자,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자신이 부패했던 성남시를 바꿨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부산도 민주당에 기회를 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현 정부를 향해서도 이제 날선 비판을 한 것 같은데 저 발언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제 이재명 대표로서는 저희 민주당의 험지를 찾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재보궐 선거가 생긴 이유라든지 또 예. 과거에 어떤 금정구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어떤 지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 것 같고요. 네네. 또 본인이 과거 성남시장을 두 번이나 했는데 예. 그 전에 있었던 전임 시장들과의 어떤 인연이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금정구청장과의 좀 상황이 비슷하다. 하지만 결국에는 제대로 된 구청장, 제대로 된 단체장을 뽑게 되면 정당을 떠나서 그러면 그 구가 발전한다는 것을 좀 강조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근데 그 내용만 보면요. 국민의힘 시절에는 부패하고 무능했다. 하지만 자신이 시장 시절에는 최고의 도시가 됐다. 저 내용만 보고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어이가 없습니다. 예. 네. 일단은 그 이재명 당대표가 당시 성남시장 당시에요. 전국적인 인물이 된 것이 성남시를 모라토리엄 선언하면서부터입니다. 근데 성남시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당시에 그 예. 근거가요. 판교의 특별회계가 잘못 사용되어졌다라는 이유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지불 능력이 없다가 아니었어요. 예. 그리고 이게 모라토리엄을 졸업했다라고 또 이제 본인이 스스로 자칭 졸업을 외쳤는데요. 예. 당시에 성남시 부채가 전임 시장 당시 부채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라토리엄 자체가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인데요. 예. 이게 이재명의 단독 쇼였다. 네, 그래서 본인이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언하지 않아도 될 모라토리엄을 선언했고 또 네네. 졸업하지도 않은 부채가 더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모라토리엄을 해제시켰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에서부터 이재명 당대표의 성남시에서 단독 쇼가 시작되었다고 보고 지금 불법과 지금 비리로 점철되어지고 이러한 혐의들을 온갖 혐의를 다 받고 있는 거 이재명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대장동부터 백현동 그리고 정자동에 있는 H호텔 예. 그리고 지금 10수년간 진행되고 있는 여러 공사들부터 시작해서 예. 이러한 혐의들이 아직까지 판결이 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네네. 지금 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 이에 대한 정황 증거들부터 시작해서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증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이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뻔뻔하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정치꾼이라고 하더라도 예. 네,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어떤 결과는 아직 모르고 있고 의혹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 제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부산 금정 야권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험지로 볼 수가 있는데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간의 후보 단일화 성사될지 이것도 관심인데 성사돼야 할 텐데 그렇지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단일화가 성사가 되면 아무래도 여당의 후보를 상대하기에는 훨씬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렇겠죠. 하지만 그냥 정치 공학적으로 이기기 위해서만 단일화를 하는 것은 네. 사실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조국 혁신당 후보와 민주당의 후보가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는지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예.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다고 하면 예. 또 그런 분위기가 선거 과정 속에서 물을 익은다면 모르겠지만 예. 무조건적인 단일화는 좀 가능하지가 않고 예. 일단 단일화하기 전부터 사실 상대 후보에 대해서 좀 폄하를 하는 그런 발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정확히 지적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이제 재보궐 선거를 위해서 이제 부산을 찾는다고 하니까요. 뜨거워지는 양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 꺼내던 이 두 국가론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 민주당의 당의 입장과 다르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 입장과는 다르다. 헌법 정신에 위배되고 당의 강령과도 맞지 않는 주장이고 그리고 평화 통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간의 정치적 합의와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그
해석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임종석 시장의 발언에 대한 해석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이 연방제 국가론 3단계에 대해서 관련해서 통일 정책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예. 이게 첫 번째 단계가 평화 공존입니다. 이게 서로 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다른 형태로 지금 뭐 국제기구에 서로 가입과 탈퇴를 자유롭게 서로 각자 알아서 하다가 2단계에서 문화나 경제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으면 활발히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신뢰가 싹 튼다고 하면 네네. 3단계 그때 통일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3단계 논의인데 예. 지금 임종석 전 실장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이런 것들을 조금 다 배제하는 듯이 그냥 통일하지 맙시다라고 하고 헌법 뭐 3조 그러니까 국토와 관련된 것도 지금 다 뭐 없애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네네. 이것은 저희가 봤을 때 저희의 당의 통일 정책과는 조금 배치되는 경향이 있고 이 국가라는 것이 국토 국민, 주권 이 세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토는 어쨌든 이것을 따로 해버린다? 그러면 여기서 일어나는 외교적인 문제도 많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이제 이런 입장이 나오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 당내 이 86그룹과 선을 그으면서 좀 차별화 나선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지금 이제 86그룹과 차별화에 나선다 하는 것의 속뜻은 결국에는 민주당의 구주류 세력들을 지우겠다 완벽하게 이번 기회에 예. 하는 이제 의도로 좀 보여집니다. 이제 어찌됐든 간에 이재명 당대표는 숱한 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차기 대선을 노리고 있고요. 또 차기 대선에서 어찌되었든 물밑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힘이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예. 지금 이제 친문 세력들의 등장도 예견되고 있고 네, 그럼 이게 구주도 세력들, 주류 세력들에 대해서 아예 이번 기회에 힘을 빼겠다라는 전략으로 보면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 전 실장 발언을 놓고 이제 정부와 여당에서도 이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당 시의원 임 전 실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는데 이 상황은 뭐 같은 연장선상이라고 봐야 됩니까? 비판에 대한? 지금 명확하게 지금 대한민국 헌법 3조와 4조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영토를 규정하고 있고 예. 그 평화 통일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모두에 지금 위반되는 발언을 했죠. 위배되는 발언을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세계에서 2개 나라에서 전쟁 중에 있습니다. 네, 국제 정세가 안보 정세가 얼마나 지금 좋지 않은지 그리고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종석 실장이 예. 감각이 없는 것인지 국제 정세에 대해서 예. 혹은 지금 이게 또 이런 발언을 했어요. 두 국가를 인정하고 통일은 후대에 넘기자. 두 국가로 인정하는 순간 통일의 방법은 전쟁뿐이 없습니다. 이런 현실 감각조차도 없는 것인지 예. 이러한 이유가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면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에 국보법 위반자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네네. 주체 사상을 추종했던 NL 계열 답게 정말로 김정은 위원장의 앵무새 노릇을 했다라고 보니 분석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지금 고발은 네네. 뭐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네, 충분히 그 근거가 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지금 뭐 쭉 들어보셨습니다만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임종석 전 실장은 이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도 앞서서 반헌법적 발상이라면서 두 국가원을 비판했는데 임 전 실장, 윤 대통령이야말로 이 적대적 국가에 대해 동조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임종석 실장이 이런 파장이 일 거를 알면서도 왜 이야기를 했는지 이 상황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으신지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듣기로는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전임 정부에서 비서실장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도 만나보고 이런 예. 과정 속에서 북한에 대해서 좀 많이 실망하고 회의적인 느낌이 있었다는 것을 좀 들었습니다. 예. 그런 과정이 있던 과정 속에서 예. 일단 임종석 전 실장이 했던 말은 학계에서 학자들은 충분히 해볼 수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보수 정부 학자는 할수 있죠. 학자들은 할 수 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부 5번과 진보 정부 3번을 거치면서 예. 각자 나름대로 이념과 철학에 기반을 해서 대북 정책을 펼쳐왔지만 사실 북한의 핵무장을 지금 막지는 못한 건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학계에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지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제 물론
임종석 전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이번 정부에서 북한에 대해서 너무 적대적으로 생각을 하니 북한에서도 우리를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니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어떤 뉘앙스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으로 보여지는데 예. 어쨌든 저희 민주당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과 있어서 좀 선을 긋고 있다라는 점은 알겠습니다. 분명히 민주당에서는 선을 긋고 있지만 그러면 임종석 실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밖에서 봤을 때 그럼 임 실장은 이런 파장이 있을 걸 대충 예상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거니까 자기 정치하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이게 두 가지 정도로 전 보여요. 개인적인 해석입니다만은 예, 예. 정말 하나는 정말 종북이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말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내가 동조를 해주고 분위기를 어느 정도 만들어주겠다라는 종북이라는 생각도 예. 한켠에 있고요. 네네. 또 두 번째 하나는 본인이 이런 정도 얘기하면 예. 그래도 민주당 내에서 본인을 따라줄 세력들도 있을 걸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여론이 악화될 것이라고는 미처 예상치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금투세 관련한 민주당의 결정 유예로 기울었다. 이런 관측이 사실 좀 나오고 있습니다. 토론회에서 김영환 의원이 인버스 투자 발언이 아주 개미 투자자들의 여론을 급격히 악화시켰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을 우리 강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물론 그 인버스 투자라는 말은 충분히 국민들에게 그 본질과 다르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과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예. 지금 자본시장 선진화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금투세보다 훨씬 더 개정이 되고 보완이 돼야 될 뭐 주주환원이라든가 물적 분할 이런 우선순위들이 많이 있는데 예. 이것들은 내팽개치고 금투세만 바로 폐지한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 자본시장, 주식시장이 바로 호황으로 변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아하. 또 그 금투세 자체와 관련해가지고도 보완을 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예. 저희 민주당에서는 일단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유예로 해놓고 그 과정 속에서 전체적인 것들을 손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아.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어쨌든 저희 민주당에서 한동훈 대표라든지 국민의힘에서 제안하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폐지 입장은 아니지만 유예라고 어떤 협치의 어떤 활로를 열어줬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어떤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정 부분이라도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서로가 주고받는 협치의 모습이 보여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유예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런 건 맞는 겁니까? 그런 분위기가 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언행주의보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역할극하고 있다, 인버스 투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설화가 계속되니까 이제 금투세 토론회가 오히려 자충수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저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순리를 어긋나서 쇼를 하려고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본인들도 역할극이라고 했는데 네네. 역할극이 제대로 준비되지 못했다. 네라고 판단되어지고요. 그리고 지금 금투세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민주당에서 양보를 해서 유예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 전국에서 민심에 큰 파장이 올 것 같으니까 지금 유예라는 지금 세모 정도를 그려놓은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러한 과정에서 인버스에 투자해라. 예. 이거 실제로 2020년도에 많은 국민들이 인버스, 곧버스 투자하면서 지금 큰 피해를 봤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면 결코 이렇게 발언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예. 또 인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선물 투자의 역주행적인 것인데 선물 자체가 지금 이게 리스크 해지 상품 아닙니까?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수익으로 활용하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국민들에게 투기를 조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이거 국회의원이 할 발언이 아니죠. 이거 정치인들이 할 발언이 아니죠. 어떻게 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금융시장들의 수준을 더 끌어올리고 세계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국내를 이탈하지 않고 투자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이러한 예. 부분들을 연구해야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유예라는 것이 이제 일종의 세모 표시를 해놓은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내에서 이 금투세를 폐지하는 거 이게 맞다 이렇게 주장은 하는 목소리가 나왔죠. 친명계 좌장 이 정성호 의원의 발언인데 함께 들어보시죠. 오히려 유예가 시장의 불안정성을 갖다 더 심화시키는 게 아니냐. 그럼- 저는 민주당이 집권해서 주식시장 좀 살려놓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좀 검토해 갖고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러면 그러는데. 아예 폐기를 네, 말씀하시는 그런 게 낫지 않겠나는 개인적인 생각도 좀 유예가 아니라
그 아까 말씀해 주시기에는 유해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 같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저 발언에 대해서 이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성호 의원의 발언. 정성호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인 거죠.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 방금 나온 그 말 그대로인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유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다시 언젠가는 다가올 문제에 대해서 잠깐 시간을 벌어두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양의 유해를 할 것이면 어떤 일단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기대감을 어떻게 확실히 하기 위해서 예. 폐지하는 것도 답이라고 하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는 아주 소수의 목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아니 과거에 주경호 원내대표가 주도적으로 해서 여야가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때는 지금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예상 못한 겁니까? 또 그리고 바로 폐지가 된다고 하면 예를 든다면 주가지수 3천 바로 돌파되는 겁니까? 예.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폐지라는 어떤 유연한 목소리도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민주당의 이제 최종 결정 국감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에요. 금투세 여행이 이제 100일도 안 남은 상황이잖아요. 민주당이 결론 그 정해놓고 지금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처벌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게 민감한 사안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원래 정책을 따르면 이게 금투세를 지금 이제 해야죠. 시행하는 것이 시행해야죠. 맞는데요. 그렇죠. 예. 정성호까지도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땐 이재명 당대표의 어느 정도 복심을 받아서 한번 던지게 해봤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인 의사 표현을 했다가 아니라 예. 지금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분명히 대선 형국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이 유리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 이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 이것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폐지까지는 몰라도 민주당에서도 어쩔 수 없이 유예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 후폭풍이 지금 이어지고 있죠. 친한계에서는요,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발언 기회를 주지 않은 상황에 불만을 드러냈고요. 친윤계에서는 한 대표가 발언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 상황은 이쪽에 먼저 물어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 일단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언론을 통해서 이미 독대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언론을 통해 독대 중이다. 그럼요. 왜냐하면 이미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과 독대를 하면 어떤 얘기를 할 것이라는 걸 인터뷰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이미 다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이미 다 의견을 밝힌 상황입니다. 정부의 강요들도.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독대를 하는 것은 서로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희 야당이 보기에는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이 독대라는 형식을 언론을 통해서 재차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하. 오히려 압박으로 느껴지는 것이고 또 대통령실에서는 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예. 아무래도 정부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반대되는 입장을 표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해하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민의 눈높이를 누가 더 잘 알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로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누가 국민의 눈높이를 더 잘 알고 있다고 보시나요? 저희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한동훈 한동훈 대표가 대표도 민심과는 더 가까이 있다고 보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대표는 이제 대통령과 중요한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독대 필요성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형식에 매몰되지 말고 어떻게든 자주 만나야 한다 이렇게 조언도 나오고 있는데 안에서 보였을 때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참 말하기 힘든 주제입니다, 항상. 근데 제가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예. 이에 대한 입장이 나갔었는데 예. 그 한동훈 대표에게 충분히 발언할 기회를 주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만찬 이전에 추경호 원내대표와 한동훈 대표를 집무실로 불러서 삼자 차담을 하자라는 예. 제안도 했고 또 이제 만찬 이후에는 한동훈 대표와 함께 산책을 하자라는 제안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예. 네,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지금 지나치게 차별화 전략에 좀 매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지지율이 같이 동반하고 같이 하락하는 커플링 효과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네, 이것은 결국에는 한 배를 탔다, 한 몸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한쪽을 공격하거나 한쪽을 이기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예. 윈윈 전략으로 나가야지 지금 여당도 살고 정부도 살고 우리가 차기 정권 재창출도 가능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마치 대통령을 어떻게 공공에 적화시키는 가정이 아니라 지금 함께 가는 가정으로 보고 진짜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진짜 대화의 형식을 문제 삼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지금 여러
여론이나 언론 플레이가 아니라 물밑에서 충분히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리고 지금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지금 주로 주제가 나오는데요. 그렇죠. 대통령과 당대표가 만나서 이야기해야 될 것이 민주당이 지금 선전선동하고 있는 이와 같은 주제들 말고도요. 예. 민생 법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민주당이 지금 선전선동하는 이런 정책에 끌려 들어가서 마치 이것들을 가장 먼저 다뤄야 되는 안건인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서도 안 되는 것이다. 예. 지금 산적해 있는 민생 법안, 견제 현황들 정말로 많다. 진짜로 이야기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